제가 이 물건을 그 8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신건이거든요. 감정가는 4억 5,400인가 그랬고요. 100%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원래 신건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신건 중에 뭐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 참 쉽습니다. 많이 쓰면 되죠. 그렇지만 뭐 무한정 많이 쓸 수는 없고, 이 물건은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그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법인 설립하고 처음 물건입니다. 법인 설립하고 처음 물건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85제곱미터 이하 물건을 찾았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왜 85제곱미터 이하냐면요.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거주용 물건에는 단기 매도를 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단기 매도를 염두에 둘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요. 염두에 두고 이제 입찰을 하는데요. 85제곱미터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땅에서는 아파트는 뭐 땅보다 이제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 땅에서는 땅은 부가세가 없고요.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원래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가 4억 5,400이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세는 그 서울 지역이 그 반등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좀 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는데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억 5,400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그 호가는 한 5억 6천까지, 제가 입찰을 할 때 8월 27일 날 입찰을 할 때 5억 6천까지 돼 있었고요. 5억 2천,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5억 3천, 5억 2천까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억 5,400이 100%에서 이제 시작하는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한 2천만 원 올려서 썼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꼭 잡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정도에 잡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썼습니다. 법원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9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9명이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신건에. 제 생각에는 그보다 좀 한 4, 5명 정도 들어와서, 제가 4, 5명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올렸었는데도 혹시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법대에 개찰이라고 하죠. 제가 입찰 봉투에 제가 입찰서를 써서 입찰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입찰한 물건을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9명을 다 나오라고 하는데요. 다 나오라고 해서 호명을 할 때, 야, 이게 9명이나 들어왔으면 이게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보다 혹시 더 높이 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는 가격을 제일 밑에 가격서부터 이제 부르는데, 저보다 그러니까 2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썼고요. 그리고 2등하고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가격이 그 감정가하고도 이제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물건인데도 2등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에 제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경매하기 참 괜찮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타는 철저하게 단기간에 매도를 할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낸다는 것보다도 좀 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사가지고 그 가격에 또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은 뭐 단타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는지, 뭐 실거주로 들어왔는지, 뭐 전세를 주려고 들어왔는지 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를 하고 목적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9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7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물건은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이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 인수하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 분석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낙찰을 받고 보통 그 특수물건, 좀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고 제가 서류 열람을 하는데, 이 물건은 서류 열람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지나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물론 그 평일날 4시 정도에 찾아갔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쬐끄만 포스트잇에 왔다가 낙찰자입니다. 왔다가 못 빼고 갑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하나 써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붙여놓고요. 그 다음날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제가 방문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저녁에 그 저희 이제 안찌개하고 그 마라탕, 그날은 제일 매운맛을 도전하는 날이었었는데, 마라탕 먹다가 이제 전화번 한 7시 정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그 전 소유자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뭐 쭉 했죠. 그러시냐고. 그래서 뭐 이사 갈 집은 뭐 생각하셨냐. 그래서 뭐 집에 그 수능 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11월 수능 날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한 달 정도니까 뭐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비거든요. 이사비에서 이제 그 접점을 찾게 되는데, 이사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비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한 400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사비라는 거는 낙찰자가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을 명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소유자나 점유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이 뭐 강제집행을 그래서 그 과정에 감정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예의 바르게 하되, 밀릴 때는 밀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절차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 100만 원, 얼마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한 100만 원, 그래서 빨리 나가시면 한 150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제 들을 부분은 이제 듣고, 그분이 이제 말할 부분은 말하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 이사비를 150까지 주시면, 한 200까지 주시면 제가 이제 이사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요. 제가 150 드리겠다고. 그래서 150에 이제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가, 이 물건이 제가 8월 27일 날 그 낙찰을 받고, 낙찰 받고 나서 2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이해관계인한테 다 고지를 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2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잔금 날짜가 잡히거든요. 잔금 날짜가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었었는데, 12일 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금 날이 15일인데 12일 날 나가면은 그 3일 빨리 나가시는 건데, 3일 빨리 나가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의아하다는 듯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실 곳을 다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그 경매가 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 낙찰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시는 집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이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집주인이 잘 알아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규모를 줄여서 가든지 뭐 그거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이사 갈 때를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수능생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12일 날 이사를 가기로 해서 그때 이제 기분이 좀 저도 좋았죠. 왜 그러냐면 잔금일 전에
명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한 12일 정도에 이제 나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한 군데 부동산을 말 잘 통하는 부동산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일 날 나가고 잔금 날짜가 15일 날이라서 그렇게 15일 날 잔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0월 1일 날 제가 이제 법인으로 받았거든요. 법인 사업자로 받았는데 10월 1일 날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온 거예요. 추가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역도 상관없이 80% 대출이 나왔는데 그때 똑같이 개인 매매 사업자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우회 통로로 이제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정부 당국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40%로 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4억 7,589만 7천 원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대출 받게 되면 뭐 4, 4, 16, 1억 8천 나머지 돈은 다 이제 그 현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3억 돈이 필요한데 좀 모자랐었어요 그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그 다음날 그 대출 그 해주시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자서 날짜 잡고 일사천리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게 법인 명판을 준비를 안 해놨던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제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서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법인 명판 없으면 그 손으로 다 쓰면 되는데 그 많은 서류에 손으로 어떻게 다 씁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세네 군데 알아봤는데 결국 이제 한 군데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갔다가 법원 가서 법인 인감 띄고 그리고 그 도장집에 갔다가 오후에 은행 약속을 잘 했어요. 그래서 자서를 해가지고 10월 10일 날 한 5일 땡긴 거죠. 10월 10일 날 잔금을 냈어요. 잔금을 내고 그때 12일 날 명도를 했는데 그때가 토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말씀드렸던 부동산 사장님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집 상태 보고 집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서 전 소유자가 2003년서부터 살았던 거예요. 2003년도에는 지금 이 보시는 인테리어가 제일 최신의 인테리어인 거죠. 그렇게 사람의 눈이 간사해요. 지금 보면은 참 촌스러운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보고, 이 집 보고,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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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날 그때 내놓고요. 며칠 전 월요일입니다. 10월 그런데 제가 이제 잔금을 내니까 그 전에 그 5억 4천 정도가 이제 중심 가격대였었고요. 그리고 5억 6천이 호가가 하나 있었는데 호가가 5억 8천짜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 상태를 보니까 이 물건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안 하고 빨리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5억 4천에 브리핑을 했다가 한 500만 원 그 정도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28일입니다. 28일 날 저희 그 안찌개하고 저는 그날 이제 그 참치를 먹기로 했거든요. 이제 마라탕 먹었으니까 참치를 먹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로 가는 그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건 계약각이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5억 3,500을 먼저 말씀을 하더라고요. 5억 3,500에서 더 내릴 수 있냐?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5억 3천이면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3천 뭐 200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5억 3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대출이 요즘에 1.1%로 3억이 나오거든요. 3억에다 지금 2억짜리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매수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쿨하게 5억 3천에 그럼 하시죠. 그래서 뭐 에버노트에 있는 법인 등기부, 법인 인감증명서, 뭐 신분증 사진은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하니까 바로 이게 왔어요. 계약서가 이제 왔습니다. 계약서가 와가지고 그날은 아주 즐겁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억 7,500, 그러니까 우수리는 띄워버리고요. 그리고 세금도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수리는 띄워버리고 4억 7,500에 제가 받아서 그 잔금을 낸 거는 10일 날 냈으니까 28일 날 매도를 계약서를 썼으니까 오늘 그래서 그때 1,000만 원 먼저 받고 오늘은 잔금 계약서 쓰는 날 10% 나머지 10%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부동산에 와서 지금 이 인터넷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4억 7,500이 받아서 5억 3천에 매도를 했으니까 한 뭐 18일 만에 잔금 내고 18일 만에 한 5억 5,5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비용 다 하고 그러면 법인세 이렇게 정산을 하더라도 한 3,500 정도는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도 제일 이 핵심은 이 받아줄 사람이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살아있는 그 각도가 딱 정해져 있는 각도가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되면 이게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은 단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단타를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때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단타를 쳐야 될 물건이 또 있고 어떤 물건은 또 전세로 세팅하고 2년을 묵혀야지 되는 물건도 있고요. 어떤 물건들은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단타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동산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제가 방송을 좀 뜸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폭풍 영상을 올릴 거라고 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말만 그런 게 아닌 폭풍 영상을 올릴 건데요. 정말 도움이 되고 경매, 부동산의 한 방법인데 시세대로 싸게 살 수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매력적인 방법인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고 그리고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알찬 방송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으면 뭐 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